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재능, 노력, 금전적 여유, 체력, 건강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작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통 요소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전시회를 하든 매일 드로잉을 하든 사람들의 기억에 창작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어떤 걸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과 노력이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 실력은 늘 수 있지만 그게 꼭 부와 명예까지 가져오진 않는다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무명 기간 동안 무언가를 계속 그려나가는 일이요. 그래서 오늘은 기나긴 무명의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무 보상이 없는 기간을 잘 견디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결정 내가 하기입니다. 당연히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지. 선택을 남한테 넘기는 사람이 있나요? 하실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은 반대로 결과로 나온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파란색 장미가 너무 좋아서 계속 그것만 그리기로 했는데 일도 안 들어오고 전시회 열어도 사람도 안 오고 그림 판매도 안 돼서 힘만 들고 생계 유지도 어렵다면 처음 그 파란 장미를 그리기로 한 결심이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점점 내가 한 선택에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내 선택에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면 점점 선택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무서워지니까 당연히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따졌을 때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며 도저히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특히 이 어떻게든 되겠지 상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당장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외에 다른 선택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감정적 여유는 이미 사라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한 선택은 내가 정말 원해서 골랐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거고요. 게다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건 내가 한 선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패의 원인을 더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문제 상황을 컨트롤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그렇기에 외부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인생 자체는 거대한 벽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무명의 기간은 많은 창작자들에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모든 일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방법인 믿을 만한 나 만들기입니다. 외부 환경이 엉망이어도 용기를 내어 스스로 앞으로의 할 일을 선택하기 위해선 자신의 결정을 믿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를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만 찾으면 문제 상황은 더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악순환의 고리는 나는 믿을만하지 않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요. 내가 믿을만하지 않으니 선택을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고 외부에 맡기니 외부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반복된 실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공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누가 그걸 모를까요?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무명생활 동안 멘탈을 잘 지키기 위해 준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성공 많이 하기입니다. 작은 성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큰 과제도 성취할 수 있다는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은 자기계발서의 바이블 같은 전략인데요. 물론 성공을 많이 하기 위해 과제의 허들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조건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 목표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주로 얼마 벌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목표 금액의 외주를 이번 달에 달성했다고 해도 다음 달에는 그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건 결국 누가 일을 나에게 줘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의 것들은 내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감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과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책 표지를 살펴보면서 장르별, 출판사별 취향을 살펴본다든지 또는 내 그림 스타일과 비슷한 출판사의 이메일을 리스트업 하거나 포플 그림을 한 장 완성하기 또는 색감 공부를 위해서 인상파 작가의 그림을 일주일에 한 개씩 모작하기 같이 내가 모든 조건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성공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어떨까요? 팔로워 몇만 명 달성하기, 외주로 얼마 벌기 이런 목표보다는 훨씬 더 쉽게 자주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해보고 잘 안 되면 나한테 맞춰서 더 기준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조금씩 성공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허들을 단계적으로 높이다 보면 어느새 예전에 나는 엄두도 못 냈을 법한 더 많은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 이 과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 역시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불안감은 사라지고 어떤 길을 달리고 있든 안정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안정감이 생길 때 우리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무명의 기간을 즐기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도 무명이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제가 생각해왔던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처받고 때론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일 거예요. 제가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인 모든 결정 내가 하기, 믿을 만한 나 만들기, 컨트롤 할 수 있는 성공 많이 하기도 결국 안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살기라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의 방법을 아무리 시도해봐도 잘 안 되고 힘만 든다면 잠깐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그림을 좋아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였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은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시작해서 가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하듯 매일 달리는 마음으로는 어떤 일이든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행복하지도 재밌지도 않으니까요. 또 그 과정을 혼자서 억지로 견디기보다는 나를 응원하고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기록하고 즐기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부디 모든 무명의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